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어떤 일정들을 주목해야 되고 오늘장에 눈에 띄는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에서는 시장 이야기, 한 주간의 주간 전망과 전략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번 주에 글로벌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시사점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한진해운 자유협약 신청 이야기가 시장에 또 주요된 화두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별 영향력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운수장비 업종 모두 내려가고 있죠. 그 가운데 조선주의 급락이 눈에 띕니다. 해운주와 조선주 이야기 좀 묶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삼성, SDI,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등 이 종목별 이슈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2010선을 놓고 위로 아래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계감이 조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어떤 류의 경계감인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증시 기억나십니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난주 2022포인트를 고점으로 기록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8개월 만에 700선 위로 올라왔었고요. 이번 주는 아직까지 보합권에서 월요일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FMC나 그리고 중국의 불안, 또 일본의 BOJ,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번 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FMC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동안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였던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씩 늦춰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에 근거해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달러 약세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되어 준다면, 조금 더 달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준다면 그에 따라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시장 역시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 때문에 이 외환시장 달러 가치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는 FMC 변수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4월 FMC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동결로 보는 시각이 당연코 지배적입니다. 일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금리 인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힌트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겠죠. 관련해서 6월에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뉘앙스나 그런 힌트가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달러 약세가 아닌 달러 강세 기조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 그리고 신흥국에는 당연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에는 달러의 방향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의 BOJ가 되겠죠. 일본 은행 측에서 또 다른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또다시 전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일본의 BOJ 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상황 좋지 않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아닌 엔고 현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지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측에서 뭔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하게 돼서 결국 엔저가 다시 한번 촉발이 된다고 하면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고 유로가 약세 전환하게 되고, 그럼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유로 캐리 청산의 움직임이 나타나며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FMC와 BOJ 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일정 모두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FMC 같은 경우도 28일에 공개가 되고요. BOJ도 28일이니까요. 목요일 날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중국의 불안입니다. 중국 증시 한동안 괜찮았어요. 3천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장중 4% 폭락하는 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장 출발할 때 1% 이상 밀려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장도 2010선 이탈하기도 했죠.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채 만기가 5월과 6월 강하게 도래한다라는 점은 시장의 심리를 쪼그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의 부실 기업들 혹은 좀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월과 6월에 중국의 회사채 만기가 강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기업들이 줄줄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영난을 기업들이 겪게 된다면 증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와 관련한 불안에 대해서도 이슈를 잘 따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좋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아직 꺾이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경계감이 키워야 되고 어떻게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진해운 이야기 해봐야겠죠. 오늘 주가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현대상선은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고 요즘 해운주 정말 이모저모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자율협약 신청 이유를 밝히게 된 건데요. 자,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구조조정 개시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현재 회사채 신용등급도 B에서 B-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앞으로 한진해운은 자산 매각이라던가 용선료 협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인데 용선료 부담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용선료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금융위기 이전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였어요. 그때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의 해운주 같은 경우는 해외 선주들과 함께 배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배를 빌리는 돈이었으니까 지금보다 당연히 비쌌겠죠. 현재 시세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가격을 지금까지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조 원 정도대 나오는데 그중에 2조 원을 용선료로 내고 있었고 한진해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당연히 이들은 업황도 나쁜데 용선료 부담은 크게 가져가니까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겠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2016년 올해는 한 1조 원 정도 그리고 2020년까지는 3조 원 이상의 용선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이나 용선료 인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3월 말부터 시작해서 해외 선주들을 만나면서 용선료를 좀 낮춰주세요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숨통이 트인 쪽은 대한항공입니다. 사실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이 한진해운에게 많은 돈을 지원을 했었죠. 2013년도부터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열심히 이들 회사가 살아나기를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의 물붓기였습니다. 이들은 살아나지 않았었고요. 자, 만약에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또다시 내야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대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은 현명한 후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사업을 조금 더 주목해라라는 이야기 전해지네요. 이 때문에 대한항공 오늘 주가는 강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슈에 따라서 종목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볼게요. 조선주에게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구조조정 관련한 이야기는 사실 해운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저희 조선주 이야기 자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조선주, 조선 3사에 대해서 빅딜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3사 빅딜론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보통 조선 3사 빅3 회사라고 우리가 일컫죠.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 한두 개를 합쳐가지고 2개 회사로 줄여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빅딜론이죠. 그렇다면 3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현대중공업의 강점은 상선 부분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을 거의 다 상선이라고 일컫는데요. 기름을 나르면 유조선이 되고요. 곡물이나 원자재를 실어 나르면 벌크선이 되는 거고요. 자동차 운반하면 자동차 운반선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이 원유를 시추하는 시추선, 드릴십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고요. LNG 운반선이나 그리고 특수선, 이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이 특수선, 잠수함은 바로 방산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볼 테니까요. 조금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사의 강점은 이러한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3사 모두가 해양 플랜트로 인해서 취약하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 3사가 내놨던 8조 5천억 원의 손실 중에 무려 7조 원을 해양 플랜트 부분이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상선이나 벌크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발주가 늦어지고 수주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업황이 계속 취약하다라는 점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장에서 말하는 빅딜론에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게 바로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한테 엎어가지고 결국 두 회사만 남기고 세 회사 체제 말고 빅2 회사로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쉽사리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로는 대우조선해양 1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입니다. 규모가 크죠. 그리고 방산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요소가 되는데요. 사실 방산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외로 팔았을 경우에는 우리의 기술력이나 기밀이 누출될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망설여지는 목소리가 많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가져가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자기들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힘든데 2년 정도, 3년 정도 업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대우조선해양을 데리고 갈 여력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빅딜론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 분명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를 정부의 논리로 인해서 강제 합병하고 그런 것은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3사 체제로도 사실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나 건자재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우조선해양까지 없어진다고 치면 회사가 두 개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들로 인해서 그 밑에 하청업체나 줄도산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3 조선사의 캐파를 줄였을 경우 결국에 이득을 보는 건 이웃나라 중국이 아니느냐.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 조선업을 구조조정할 때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남았듯이 지금도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안들도 쏟아지고 있고 관련한 이야기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해진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 회사가 분명 지금 어렵다라는 거겠죠.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 모시고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이슈입니다. 삼성 SDI가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 베이징에서 이 전기차 관련한 모터쇼가 있었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일단 80%가 단 30분 만에 충전이 되는 기술 등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고요.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5위입니다. 하나금융지주네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일단 32%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워낙 은행주에 대해서는 저평가 얘기도 많았던 만큼 닷새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어떤 해석이 뒤따라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5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로 이어가시죠.